7월 8일 수요일 미국 시장은 이란 지정학이 다시 강하게 부각되면서 큰 폭 흔들렸지만 반도체 대장 강세로 지수 낙폭이 크게 만회된 자리에서 마감됐습니다. 다우는 1.1% 빠진 52,348로 어제 신고가에서 이틀 연속 후퇴했고 장중 800포인트 넘게 밀렸다가 종가 기준 576포인트 하락으로 낙폭이 크게 좁혀졌습니다. S&P 500은 0.3% 빠진 7,483로 한때 1% 넘게 밀렸다가 오후 반등으로 낙폭을 크게 만회했고 나스닥은 0.2% 오른 25,871로 오히려 플러스 전환하며 마감했습니다. SOX 반도체 지수는 2.2% 오른 12,575로 어제 마이너스 4.7% 폭락 낙폭의 절반을 하루 만에 회복했는데 이는 미국 반도체가 한국 시장의 이틀 연속 폭락 여파를 하루 만에 소화했다는 신호로 시장이 읽었습니다. 러셀 2000은 0.9% 빠진 2956, VIX는 4.8% 오른 16.90으로 변동성이 다시 커졌고 10년물 금리는 4.57%로 어제 4.53%에서 4bp 더 올랐습니다. 원유는 74.45달러로 5.7% 폭등하면서 어제 5.2% 폭등에 이어 이틀 합계 10% 넘게 뛰었는데 배경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란을 두 번째로 폭격하겠다고 위협하고 해군 봉쇄를 재가동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6월 휴전이 사실상 끝났다는 시각을 밝혔고 이 발언 뒤 브렌트유가 80달러짜리 근처까지 올라섰다가 대통령이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소폭 되돌린 자리에서 마감됐습니다. 오후 2시에 공개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에서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활발히 논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장이 다시 매파적 신호를 확인했고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실질 금리 지표는 1년 만에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개별주에서는 오늘 시장 자리를 바꾼 대형 딜이 2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과 브로드컴이 발표한 300억 달러 규모의 커스텀 인공지능 칩 파트너십인데 브로드컴이 미국 콜로라도 자리 생산 시설을 15억 달러 지원받아 업그레이드하고 미국 안에서 150억 개 이상 칩을 생산하는 구조로 애플이 자체 서버 인공지능 칩을 확보하는 자리이자 브로드컴이 새 대장 자리로 확실히 올라섰다는 신호로 시장이 정리했습니다. 브로드컴은 4.8% 상승으로 반도체 대장 강세 흐름을 이끌었고 애플도 0.9% 상승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엔비디아 H200 인공지능 칩의 중국 수출 허가 소식으로 엔비디아는 3.7% 올라 200달러 위 자리를 종가로 확정했습니다. 어제 두 자릿수 폭락했던 반도체 종목들도 오늘 큰 폭 회복했는데 샌디스크가 6.8%, 웨스턴 디지털이 3.4%, 버티브가 4.0%, 델은 3.5% 올랐습니다. 반면 어제 유일한 강자로 부각됐던 메타는 2.0% 반락했고 알파벳은 1.4%, 마이크로소프트는 1.4%, 테슬라는 2.2% 하락으로 픽테크 안에서 갈림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부각된 서브 스토리는 한국 시장 이틀 연속 폭락 자리에서 자금이 중국 자리로 이동했다는 시각인데 알리바바가 어젯밤 홍콩에서 12% 폭등한 뒤 오늘 미국 예탁 증서에서도 강세를 이어갔고 홍콩 항생테크가 한국 자금 이동의 대표 수혜 자리로 부각됐습니다. 아마존이 어제 발행한 250억 달러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회사채는 오늘 초과 청약 배수가 1.6배로 4개월 전 대비 크게 낮게 나오면서 하이퍼스케일러 회사채 물량이 채권 시장에 소화 압력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매매는 어제 폭락 뒤 회복이 시작된 오늘 반도체 강세 자리에서 상승 모멘텀이 꺾이는 종목을 정리하고 51선 근처까지 눌린 반도체 종목으로 자금을 옮기는 로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루멘텀을 전량 매도했는데 두 종목 모두 최근 상승, 모멘텀이 꺾이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정리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자금으로 마벨과 AMD를 매수했는데 두 종목 모두 51선 근처까지 눌려온 단기 눌림목 자리이자 어제 두 자릿수 폭락 뒤 아직 회복이 완성되지 않은 자리라 비중 확대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꺾이는 대형 소프트웨어와 광통신 자리에서 51선 눌림목, 반도체 자리로 자금을 옮긴 로테이션이 완성됐고 지난주 물타기 자리와 함께 반도체 코어 비중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오늘 배운 점은 인공지능 인프라 자금이 흘러가는 방향이 새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인프라를 이끌던 큰 흐름은 엔비디아 칩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 대형 클라우드 업체들이 대량으로 사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애플과 브로드컴이 300억 달러 규모의 커스텀 칩 파트너십을 발표한 것은 인공지능 인프라 자금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자리를 넘어 최상위 소비자 기업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애플은 그동안 인공지능 자리에서 뒤처져 있다는 시각을 받아왔는데 이번 파트너십은 애플이 서버 인공지능 칩을 브로드컴 커스텀 설계로 확보하겠다는 방향 전환을 의미하고 브로드컴에게는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커스텀 반도체 파트너 자리가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째, 인공지능 인프라 지출이 그동안 상위 4-5개 하이퍼스케일러 자리에 집중돼 있었다면 앞으로는 애플 같은 최상위 소비자, 기업의 커스텀 반도체 자리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고 커스텀 설계 자리를 잡고 있는 브로드컴이 그 흐름의 대장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둘째, 이번 파트너십처럼 미국 안에서 생산한다는 조건이 붙는 딜이 늘고 있는데 이는 관세와 정치 흐름이 반도체 딜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자리를 가진 종목이 앞으로 상대 강자로 부각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이런 대형 딜은 발표 당일에 즉시 반영되지만 파트너십이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려면 여러 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강세만 보고 추격하기보다는 후속 실적 시각을 며칠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투하세요.